저는 동훈이를 잊어먹었지만 자기가 나가서 다니면서 잊어먹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길을 감으로해서 이렇게 영원히 우리 엄마하고 내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운명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결혼했나 안 했나 이때까지 누구하고 살았나 안 살았나 그런 거를 제일 궁금하지만 뭐 그래. 에휴. 뭐하고 다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죠, 지금. 근데 얘 잘하는 걸 못 봤어요. 저는 지금도 어린 애들 이렇게 지나가면 혹시나 애들이 이렇게 좀 차들이 지나가거나 뭔 일이 있을 때 사고 났을 때고 내가 언젠가는 우리 도연이 이름을 불러서 도연아 도연아 하고 얼굴하고 잊지 말고 동생 아빠하고 엄마하고 가족들 만날 때까지 잘 있길 바란다. DNA 검사는 하고 엄마 아빠 DNA 검사 다 했어. 엄마 아빠 좀 찾아봐. 엄마도 너거 찾고 있어 니를. 동훈이, 도현이, 정선이, 소희. 어느 날 사라져 20년 이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1044명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세계 실종 아동의 날 특집 방송, 작은 관심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경식입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삑하고 울린 안내 문자를 유심히 본 한 운전자가 혼자서 길을 걷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보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안내 문자에 있던 8살 여자아이와 분홍색 신발이라는 특이사항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운전자의 관심과 눈썰미로 자폐증이 있던 아이는 실종된 지 2시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의 관심이 기적을 만든 순간이었는데요. 실종은 80% 이상이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로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시간 움직이는 운전자들은 가장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경인교통방송은 5월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이해서 운전자뿐 아니라 모두의 작은 관심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 오늘 2시간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TVN 경인교통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2시간 함께 하면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샵 500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오늘 2시간 함께 해주실 우리 초대 손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면 각자 인사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먼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익중 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건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건수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기원입니다. 네.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사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이런 사연들이나 이 내용에 관해서도 좀 몰입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5월 참 많죠.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근데 5월 25일이 이제 세계 실종 아동의 날도 있었습니다. 5월 25일로 이 날을 꼭 집어서 기념하는 이유가 있겠죠, 원장님? 네, 있습니다.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애단 패치라는 아이가 등교 중 유괴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이 날을 기념해서 실종 아동의 날을 만들었고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종 아동을 예방하고 실종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5월 25일에 맞춰서 2007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에서 초등학생이 유괴 살해되었던 그날을 기억하는 거였군요. 그런데 우리가 실종하면 뭐 흔히 사람 많은 곳에서 잃어버리는 경우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데 실종이라는 게 이제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유괴되는 경우 가출하는 경우도 이제 실종에 포함된다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2013년에 실종아동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네.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어떤 실종아동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 안에 가출 아동 청소년까지 포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그 범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서기훈 회장님이 꽤 많이 그 힘을 또 보태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2005년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네.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가출인으로 돼 있었어요. 네. 10살짜리 아이까지도 다 가출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은 실종아동이라고 이제 법을 개정을 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실종 아동에 비해서 많은 아이들이 네.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실종 아동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종 아동이 확대가 됐고 그 이후에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8세로 확대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네. 실종 아동으로 포함되면서 이제 확대가 됐고요. 네. 더불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 저희가 법 이전에 네. 부모들이 이제 아이가 실종되면 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지 하죠. 않았겠어요? 신고하겠죠. 예. 근데 네. 신고했던 아이들이 네. 그 당시에는 미아보호법이라고 그래서 실종법이 없기 전에요. 네. 그 가출인으로 신고 접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취학 아이들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실종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파출소나 경찰서에 오면 네. 경찰들이 데리고 있다가 보호자가 오면 인계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미취학 아동보다 나이가 많은 뭐 8살부터는 그 법에 포함이 안 돼요. 이제 이때 신고했던 네. 이 아이들이 대부분 7년 정도면 그 누락됐습니다. 신고 접수가.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뒤늦게 실종 신고를 하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장기 실종 아이들이 네.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 그런 있다. 추세입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말이죠. 어느 뉴스 기사 타이틀에 전 세계에서 매년 100만 명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교수님? 100만 명이나 돼요? 실제로 이제 아마 실종 취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별로 네. 옛날처럼 우리나라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이란 거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나라별로 제가 보니까 뭐 인도 9만 6천, 러시아, 영국,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46만 명이라는 숫자가 차지하고 있고 46만 명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제 경험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부모 허가 없이 이쁘면 네. 또 괜찮으면 데리고 가는 아이고. 그래서 유괴잖아요. 유괴죠.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중국에서 발견된 그래요? 네, 사례도 있고 또 특히 그 인신매매, 그 인신매매라는 게 이제 파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와서 팔기도 하고 또 앵벌이 시켰던 아이가 그 앵벌이에서 탈출하기도 하고 네. 이런 아이들도 실제로 많이 만나봤고 네. 무엇보다도 자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키우려고 데리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도 또 성폭행, 살인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실종 아동들은 얼마가 되는지, 실종 아동들이 또 이게 줄어들지 않는 건지 그 현실은 또 어떤가요, 원장님? 2024년 실종아동 신고 접수 건수는 25,692건입니다. 네. 근데 거의 대부분 99%를 찾고요. 가정으로 복귀를 합니다. 미발견 건수는 한 23건인데 이것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 실종아동법이 생기기 전에는 네. 실종되면 찾기가 어렵고 네. 그게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경찰도 열심히 찾아주고 계시고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지문 사전 등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네.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수는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추세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는 줄어들지만 네. 그 발견이 안 된 아이들이 쌓이잖아요. 그게 이제 무서운 그게 거죠. 문제다. 네. 미발견 건수. 예. 네. 특히 우리나라 그 실종아동법에 실종아동은 이제 18세 미만, 네. 지적장애, 정신장애, 치매 어르신 네. 이런 분들인데
이 아이들을 놓고 볼 때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6세 미만 아이들은 네. 자기 그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실종되다 보면 엉뚱한 이름으로 시설에 발견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옛날에 같은 게 키우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지적으로 약간 문제 있는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을 찾기가 힘든 부분인데 네. 우리가 이제 사전 지문 등록제가 되면서 많이 발견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년 한 명 한 명이 쌓인다는 거는 한 번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네.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 인터넷 디지털화, 뭐 CCTV, 위치 추적기 실종 아동이 발생해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인데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접근한다라든가 이건 현실적으로 이게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예. 우선 서기원 회장님. 국가적인 네. 관심 또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져야 되고요. 네. 그 현재 가장 문제가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이 실종 문제를 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1년에 우리 실종 예산이 약 9억? 9억 정도? 네. 네. 우리 그 원장님이 뭐 학교 계실 때 네. 등 여러 교수님들이 2004년도에 연구 보고에 의하면 그때 당시 사회적 비용이 5억 8천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1년 우리 대한민국 실종 예산이 9억입니다. 그러면 한 명 실종된 금액으로 네. 대한민국을 커버하려고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두 번째 우리 경찰의 어떤 시스템이죠. 저희가 실종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시에도 많은 인원 경찰들을 뭐 확증하고 네. 했지만 그 인원들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현장에는 파견이 되지만 장기 실종 아이들은 아까 우리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네네.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찰 인원은 더 이상 투입이 안 되는 거죠. 한정이 돼 있고. 예. 네. 여기에서 계속 사건 해결이 미뤄지면서 네. 장기 실종 부모들의 고통은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더 아파오는 거죠. 교수님, 사실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게 장기 실종으로 이게 계속 미뤄지게 되면은 그 자료 자체도 지금 뭐 그 자료 가지고 이 뭐 세월이 흘렀는데 그게 적용돼서 찾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요. 저희가 시간은 실종은 네.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아. 시간은 그 생명입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장기 실종 아동의 가장 어려움이 초동 조치 말씀하셨는데 초동 조치는 뭐냐면 신속하게 그 실종 위치에 가서 그 아이가 그 어떠한 유물을 남겼는지 네. 목격자가 있는지 또 경찰관 이러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신속하게 그 대응한 게 필요하고 음. 또 하나 이제 요즘 시대에 왜 아이를 찾지 못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 원인은 지연 신고입니다. 지연 신고. 지연 신고. 오겠지. 해결하려고 혼자서 이렇게 막 가족끼리 그렇죠. 해보다가 안 됐을 때 이제 신고를 하는군요. 네, 그리고 아하. 그 부모가 늦게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저희가 그 경찰청과에서 네. 작년에 이제 사업이 끝났는데 예. CCTV가 그 얼굴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CCTV는 저 높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머리가 보고 뒷모습, 옆모습이 찍히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됩니다. 야, 중요한 얘기네요. 네, 이거를 이제 딥러닝 형태로 네. 분석을 해서 그 아이의 옆모습만 보고 위에서 아래 각도만 보고도 그 아이의 인상착의를 추적해서 경찰에 통보하는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확충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보완이 되어야 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사실은 이 위치 추적기 지금 기술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2만여 건 실종 아동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 요 사실은 이제 실종의 양상이 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장님? 예전엔 네. 뭐 길을 잃거나 네. 우연한 사고로 이제 실종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이제 가출형 그런 실종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뭐 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또 실종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뭐 못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 장기 실종은 그 2005년 네. 법이 생기기 전에부터 남아있던 분들이 한 1,044명이고 네. 거의 대부분은 지금 찾고 있고 네. 뭐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반복 실종되거나 그런 이런 숫자. 사례만 조금 남아 있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시스템이 좋아졌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려고 올 만큼 우리나라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은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 눈높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더 빨리 찾아야 되는 거는 맞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술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네. 자, 지금 네네네. 말씀 중에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네, 교수님. 그 정상적인 아이들이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최근 들어. 네. 워낙 그 우리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고 예. 지문 등록 이런 제도가 좋아졌음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왜 그러면 이런 장기 실종 아동이 해결이 안 되느냐. 네. 근본적 원인은 유전자 관리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전자 관리법의 예. 문제. 그렇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32촌, 16촌, 8촌까지 추적을 해서 아이를 찾게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관리 어떤 유전자 추적 시스템이 좀 랜덤하게 좀 프리하게 좀 풀려나고 개정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많은 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어떤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되겠죠. 주목할 만한 사실이네요. 자, 그렇다면 장기 실종은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 걸까요?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예. 그러니까 이틀을 경과한 이후에도 이틀이네요? 발견되지 않으면 장기 실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까 전에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의 싸움이고 네. 가능한 빨리 발견할수록 가장 좋고 네. 그럴수록 트라우마가 적기 때문에 아직 48시간이 지나면 장기 실종 아동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하고 있군요. 48시간만 지나도 이제 장기 실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보가 참 중요할 텐데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수막 같은 거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저런 거 보고서 이렇게 조금 이제 꼭 좀 신고들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그 아이 과자 봉지 뒤에 잃어버린 아이들 사진 같은 것도 본 적 있고 그 알림 문자 같은 핸드폰으로 오는 것도 봤는데 얼굴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니까 어떻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실종 아동 사건을 보면 슬프지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고나 질병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실종도 골든 타임이 정말 중요하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정익수 원장님. 예, 시간 싸움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가능한 빨리 뭐 3시간 이내에 발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는 경찰의 실종 아동 대응 시스템이 좀 잘 갖춰 있는 편이고요. 뭐 수색이나 수사나 CCTV 분석이나 뭐 실종 경보 문자 제도, 뭐 미디어 제보 등 빠른 대응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지문 사전 등록제입니다. 야, 그러네요. 얼굴 사진이라든지 신체 정보 그리고 지문까지 미리 등록해 놓으면 실종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그 부천의 사례 정말 골든 타임 안에 아이를 찾은 거네요, 교수님. 이건수 교수님.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시간의 문제인데 특히 그 아이들은 그 추위에 또 약하잖아요. 맞아요.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날씨에 따라서 큰 그런 차이가 있고요. 가능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만 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나 그 실종이 되면 백지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많은 그 경험자들 만나보면.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도 모르고 부모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지내는 아이들, 또 시간이 지나고 자기 이름은 아는데 그 부모가 생각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의식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아이들은 이런 골든 타임 안에 신속하게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실종 아동, 실종자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제보입니다. 이건수 교수님 우리 실종 그 수사 팀장도 지내셨고 실종자를 직접 찾아다니셔서 실종자 찾기 세계 공식 기록도 등재돼 있으셨던데 제보가 정말 그렇게 큰 역할을 합니까? 제보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늘 하는 소리가 함께 아파하면 찾을 수가 있다. 작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자도 오고 특히 요즘에 그 실종 아이들 발생했다고 문자 가면 일부러 이게 차단시키는 분이 많다고 그래요. 문자도 보는 것도 귀찮고 뭐 이렇게 차단시킨 것도 많고 또 특히 그 실종 가족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아픈 마음으로 그 전단지를 주는데 바로 보는 데서 막 찢어버리고 아이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분도 많이 있고 근데 실은 이제 그분들이 다른 의미가 다른 거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한 번쯤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사회를 밝게 하고 실종자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 옆에 계신 우리 서기원 회장님께서도 잃어버린 딸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야기 조금 해주실 수가 있나요? 예. 뭐 저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실종 부모님들이 아마 같을 거예요. 아이가 뭐 당연히 그 돌아올 줄 알았는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뭐 증발돼 버렸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그 아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지금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때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도 뭐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 아이가 실종됐던 그 시점은 참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죠. 뭐 한시도 잊어보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조금 전에 우리 이건수 교수님이 날씨 얘기하고 추울 때 또 더울 때 이런 얘기할 때 아이들이 그런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힘드니까 그 대목에서 제가 지금 아이쿠나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우리 회장님을 보면 잘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겨내고 어려운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저런 마음 보면 참 훌륭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내 딸을 잊어버렸다. 살 수 있을까?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실종 부모님들이 불을 안 떼는 분들도 있어요. 겨울에 우리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뭐 우리 아까 이제 도현이 얘기도 잠깐 나왔죠. 도현이네는 도현이가 그 라면을 좋아했어요. 평생 그 가족들이 라면을 안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그 가족들의 아픔은 어떻게 그 어떤 그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요. 그 다른 부모 한 분 그렇게 생각나는데요. 그분은 밥을 해가지고 먹을 때마다 한 공기를 꼭 이불 속에 넣는 거예요. 맞아요. 배고플까봐. 오면은 주려고. 자, 이 우리 서기원 회장님의 살아온 시간이 지금의 마음이 실종 아동 가족들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저희가 이 시간에 한 실종 아동의 사연을 담아봤습니다. 잠시 만나보시죠. 정선이가 지금 곁에 있다면 25살. 한창 예쁜 옷을 입고 친구들과 깔깔대고 웃고 연애도 하고 있을 그런 꽃 같은 나이지만 저에겐 정선인 바람처럼 사라졌던 5살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따로 살았지만 가까이 있는 엄마가 보고 싶으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더 어린 동생 손을 잡고 엄마를 보러 오던 정선이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 작고 고운 아이가 곁에서 사라진 게 다 제 탓 같아서 지난 세월 소리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니, 힘들었을 그 세월 원망은 다 받을 테니 건강하게 잘 있다는 소식만이라도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선이가 5살 때 사라진 거죠. 실종된 우정선 아동의 사연에 대한 아동권리보장원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익중 원장님. 네. 이 우정선 양 실종 사건은 2004년에 당시 5살이던 아이가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사라진 사건입니다. 뭐 그때도 초동 수사가 중요했는데 그런 초동 수사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던 그런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제 5살짜리의 사진만 가지고는 찾는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나이의 추정 모습을 복원한다든지 DNA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학 기술도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실종 아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익숙한 공간, 집 앞에서 늘 타던 자전거 타다가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증발했다라는 표현인데 실종됐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집 앞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싶은데요. 이건수 교수님? 그 여러 사례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고 아이들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제 뭐 너희 아빠 엄마가 기다려 뭐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이 많이 걸려드는데 실제로 그 50대 남성이 그 이 아이와 함께 있었다는 그런 제보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빨리 조치를 하지 못했나.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실종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초동 조치가 좀 미숙하였다고 보고 있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 아이가 좀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금 뭐 사실은 저도 이렇게 쭉 함께 하면서 참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런 아픈 마음을 참는 거 그리고 또 아파하는 거 조금 마음이 좀 그랬지만은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함께 아파해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 계속 지금 제 머리에 마음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긴 세월 너무나도 이 먹먹한 그리움을 안고 계실 우리 실종아동 우정선 양의 어머니를 우리 윤현아 리포터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TVN 경인교통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방송 시간 동안 실종 아동의 과거와 현재 모습도 화면에 송출되니까요. 혹시 아는 얼굴이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신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샵 500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죠. 뭐 문자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뭐 또 본인의 개인 의견 다 좋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말씀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종 아동의 날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이 목소리를 담아온 유현아 리포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늘 실종 아동 첫 번째 사연 우정선 양 어머니를 직접 뵙고 왔죠? 네, 어머니께 그날을 여쭤봤는데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라고 오늘 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일까지 잊지 못하고 계셨던 건데요. 당시 5세였던 정선 양은 맞벌이 하시던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동생과 함께 큰 집에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실종 당일은 2004년 9월 19일 경기도 광주 역동에서 정선 양은 큰엄마가 운영하시던 식당 앞 공터에서 연두색 바구니가 달린 파란색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자전거와 함께 사라진 건데요.
어머니는 정선양을 또래에 비해 굉장히 똘똘했고 또 사람들을 좋아해서 남을 잘 돕고 또 예쁨 받고 싶어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아이였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정선이는 가족들 이름 그리고 집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아이였다고 하고요. 어머니 집은 큰엄마 식당에서부터 5분 거리였다고 하는데 이 집을 3살 아래 동생을 데리고 뭐 오고 갈 정도로 굉장히 영리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서기현 회장님은 이 어머니 심정을 10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뭐 여기 방송 전에도 네. 통화를 했고, 아, 그러셨어요? 뭐 엊그제도 네네네. 뭐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되게 그 마음에 가슴에 상처가 남아 있는 게 정선이가 실종되고 그 제보가 있었어요. 아까 이건수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보가 있었는데 네. 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경찰에서 그 사이렌을 울리고 그 이제 추정되는 사람한테 네네네. 달려간 거예요. 네. 이건 50대. 네. 네. 여기서 뭐 이건 어떤 그 증거나 단서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미.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게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 있고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 경찰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머니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서운해가지고 네. 늘 이제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 정선이 어머니도 다른 이제 가족들과 다를 네. 바 없이 네. 뭐 그전에는 학교에 계셨는데 지금은 학교도 그만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아직도 여전히 정선양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죠? 예, 저희 실종 부모님들과 같이 한동안 이제 우리 저희 부모님들이 열심히 찾다가 너무 이제 힘겨운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되면 와요. 그때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찾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당시에는 아이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근처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네. 찾으셨고 또 고아원 같은 보호시설도 많이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해외 입양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실종아동 찾기 협회 또 아동권리보장원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 제작 등을 통해서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실종 시간이 길어지면 이 해외 입양의 무게를 더 싣게 되나 보네요. 어떻습니까? 이건수 교수님? 우리가 이제 입양하면 국내 입양, 해외 입양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이제 사례들을 보면 해외 입양은 아이를 면담도 하고 절차도 거치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입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우정선 양은 해외 입양 물론 이제 뭐 가장 옛날에 보면 6살, 7살도 입양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우정선 양은 똑똑하고 자기 이름도 이야기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 정도면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아마 범죄 연루되어 그 발견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지방에서 발견되어서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고 옛날 고아원 같은 데도 좀 엄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다루고 또 이름도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이름과 성을 다 잃어버리고 자라다가 이제 50년 만에 만나는 아이들 그런 아이도 실제로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가능성을 본다면 범죄 연루돼서 지방이나 이런 데 시설에서 자라지 않았겠냐. 그리고 시설에서 또 이 아이들이 가출을 합니다. 거기서 지내다가 힘들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또 가출해서 그 시설을 나와서 지내다가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다가 그 집 성을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그 99년도에는 그런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건수 교수님 말씀하신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정익중 원장님 2005년 이제 실종아동법 이후에는 그런 정도의 사례는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종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뭐 입양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서 성장했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를 잊어버렸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DNA 검사를 좀 신청을 해보시면 무연고 입양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DNA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시도해 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간에
정선 양의 흔적을 찾을 만한 그 제보가 없었나요? 네, 뭐 정선 양이 마지막으로 발견됐던 그날 점심시간 이후 행방에 대해서 좀 신뢰할 만한 제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격자들 통해서 50대 남성이 정선 양과 놀아주고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를 토대로 경찰과 함께 이 남성을 찾았는데 이 남성에게서 어떠한 뭐 알리바이를 입증하고 뭐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행방이 그곳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거네요. 네, 뭐 제보 자체가 또 많지도 않았다고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제보 모두 정선 양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네.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장난 전화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상상도 할 수 없겠는데요. 이렇게 가족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을지 모르시나 본데 이 장난 전화가 있었다고요? 네, 그러면서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보고 전화를 주신 분들 덕분에 관심 덕분에 네, 그렇죠. 희망을 조금이라도 네. 잡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힘든 게 사람들의 외면이나 무관심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선영 어머니 표순정 씨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게요. 맨 처음에는 전단지를 했잖아요. 벌써 20년 전에는 전단지를 지하철 앞이나 저도 그랬으니까 누가 저한테 전단지를 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올까 했는데 막상 제가 전단지를 하니까 너무 그런 게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혹시 대문 앞에라도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단체 뭐 고아원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함부로 갈 수 없게 됐거든요. 개인정보나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좀 공공기관 경찰도 그렇고 그 기관에 만약 제가 강주에 있었으면 강주 기관에서 꾸준하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하, 이 고아원이나 이제 보호기관, 보호시설을 이제 그 부모가 직접 방문할 때도 이 여러 가지 또 제약이 또 어려움이 있군요. 서기훈 회장님이 잘 아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법을 개정을 했죠. 그래서 네. 경찰이 보호시설이나 점검을 할 때 실종 부모들도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같이 찾으러 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의료시설, 일반 시설은 상관없는데 의료시설하고는 의료법하고 저희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하고 부딪혀요. 상충돼가지고 이제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 보여주죠. 그렇죠. 개인 기록. 예, 네네. 개인 기록이라고 해서 안 보여주는데 네. 실제 이런 정신질환 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상관없지만 정신병을 들어가면 형이 없는 나올 수 없는 시설이다.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도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더 문제는 아직도 국가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방송차 충북 모 시설을 갔는데 저희 법이 개정된 시행된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번도 경찰 관서에서 이곳에 나와서 DNA나 어떤 조치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직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좋은 법을 만들고 해야 될 의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좀 강화된 법, 경찰관들이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뭔가 징계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이제 사회적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좀 하나 좀 추가를 드리면 지금 뭐 그냥 미신고 시설이라면 지금 이런 게 가능성이 있는데 신고 시설이고 아동 양육 시설인 경우에는 아동 카드를 이미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법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도 이제 아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의심을 하시고 뭐 저는 뭐 그런 의심을 해소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전 상황과 이제 현재 상황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달라졌다. 네, 많이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고 있고 그 대신 시스템은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찾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미등록 업체는 지금도 존재합니까? 지금도 있긴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설은요. 충북에서도 굉장히 큰 시설에 들어가고요. 그 인원도 뭐 약 한 100여 명 정도 어이쿠. 수용할 정도에 있는 충북에서도 이름 있는 시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경찰의 업무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네. 그 의무화하지 않았을 때 네. 제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보니까 네. 그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미신고 시설들이 대부분 이제 뭐 우리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 또 절에서 운영하고 있는 암자들 이런 데서 이제 예전에는 뭐 아이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있으면 그 아이를 이렇게 절로 데려오고 또 이런 그 종교 시설로 데려와서 네. 이게 범죄인 줄도 모르고 아이들을 키운 아하, 거죠. 그렇죠. 저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아이를 찾아주고 네. 그런 일을 했지만 이렇게 범죄가 범죄인 줄 모르고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예. 다시 한번 실종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뭐 예전에는 아이들이 참 혼자 다니는 게 이상하지 않았었잖아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맞아요. 혼자서 심부름을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맞아요. 요새는 그런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좀 혼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보호자가 주변에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도움이 필요한지 이번 취재를 통해서 좀 저도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전단지, 현수막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좀 더 눈에 잘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선양 사건에 좀 아쉬운 게 저는 있어요. 네, 네, 교수님. 우리가 이제 모든 사건에는 증거가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장 그 사건 실종 사건은 그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당시에 그 50대 남자가 놀아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왜 구체적으로 당시에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라든지 그 사람의 알리바이와 현장 기록을 맞춰보고 적극적으로 좀 더 추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단지 그 남성이 정선양과 놀아줄 이유가 뭐가 있으며 네. 그 시점에 아이가 똘똘한 아이가 그 자전거 타고 집에 근처에서 크게 벗어날 일도 없는데 50대 남성이 왜 놀아줬는지 그 남성이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저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그래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머니가 정선양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셨다고요? 네, 꼭 정선양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꼭 듣고 있기를 바랍니다. 정선양 어머니 표순정 씨 목소리 들어볼게요. 정선이 이제 21년 된 건데 벌써 21년이나. 맨 처음에 정선이 실종됐을 때 실종 찾기 협회나 이렇게 와서 막 도와주시고 전단지도 만들어주시고 그 모임 갔을 때 생각나는 게 몇십 년 된 사람 엄마 아빠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우리 정선이 찾겠지. 근데 지금 모임 가면 벌써 21년이나 됐어. 초등학교 생활을 잘했나. 중학교 때는 그리고 사춘기는 어떻게 보냈는지. 고등학교는 인문계로 갔는지 또 대학교는 갔는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예쁨 받고 건강하게 지내는지 지금 나이가 27이 한창 자기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냥 어디 건강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네. 어머니의 바람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정선양이 이 메시지를 들었길 바랍니다. 우리 윤원아 리포터도 취재하면서 마음이 먹먹했겠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를 딱 마주하고 얘기를 듣는데 정말 어제 일처럼 기억하시면서 또 눈물을 보이시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사실 어머니 만난 날도 어머니가 네. 일을 하시던 아하, 중에 네. 잠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건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종아동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바쁜 와중에도 어려운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또 그 말이 떠오릅니다. 함께 아파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정선 양도 실종된 지 20여 년이 된 건데요. 장기 실종의 경우는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정선 양의 현재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AI로 그려낸 25 우정선 양의 얼굴도 지금 유튜브에 띄워놓았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등록된 실종 아동 이렇게 모두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성이 다 되고 있습니까? 네, 뭐 모든 아동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AI 기술을 추정해서 이제 그 현재 나이로 만드는 걸 나이 변환 사진 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렸을 때 사진만 가지고는 주변 사람들이 제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재 있죠. 모습을 상상하고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연령별 부모의 모습이든지 형제자매의 모습이든지 이런 사진 데이터가 충분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없다거나 네. 부모의 사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총 53명의 실종 아동의 아동이 네. 이런 나이 변환 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은 약 잃어버렸을 시점의 얼굴과 네. 현재 시점의 얼굴을 비교하면서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이미지들은 이제 그냥 그 여러 군데도 좀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캠페인, 많은 곳에서 웹사이트.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모든 아동이 이런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뭐 어렸을 때 사진이라든지 뭐 보호자의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충족이 되어야지만 이런 아까 전에 1044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 네네. 전체를 네. 대상으로 이런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술이 없고 어린 시절 얼굴만 대부분 그 옛날엔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흐릿한 그 옛날 사진만 있는 경우 찾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런 기술들이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서기원 회장님? 도움은 되고 있지만 좀 반론을 조금 제기한다고 보면 우리 그 원장님이 그 2004년도에 미국을 아마 다녀오셨을 거예요. 네. 그때 보면 우리 한국처럼 AI로 그리는 것은 예를 들어 5단계가 있다고 보면 그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 흐린 사진을 가지고 미국 네. 같은 경우는 그립니다. 어허. 그 아이의 특성을 그 아이의 특징을 살려서 그려서 그 다음번에는 의학적으로 그 변화된 모습 이제 성인이 되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고 변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이어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포토 네. 이런 걸 또 더 씌우게 하고 네. 또 뭐 그때 당시에도 그 통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네. 덧입힙니다. 덧입혀서.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AI라는 하나 5분의 1을 가지고 이걸 지금 마치 뭔가 네.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는데 사실 이 예산이 네. 엄청난 예산이 국가 예산을 쓰였습니다 이미.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발전되지 않는. 그래서 뭐 지난 뭐 2, 3년 전에 또 뭐 국회의원 사진이 또 우리 네. 소희라는 아이 네. 이거 성장 사진으로 나와가지고 또 뭐 우리나라가 한번 들썩인 적도 있지만 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좀 더 솔직하고 네. 좀 더 예산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44명들의 이 부모들이 이걸 무엇이냐면 이걸로 찾고 안 찾고 간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 아이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받는 거거든요. 네. 이게 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조금 더 지금도 네. 잘 하고 있지만 네. 개발도 다 되고 나아가고는 있지만 네. 좀 더 이제 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실종된 걸 안 순간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수 교수님?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실종이 이제 즉시 실종, 바로 실종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그 경찰서에 112 신고를 하고 네. 아이의 그 사진, 네. 또 아이의 인상착의를 제공을 하고 네. 아이가 어디서 몇 시에 실종됐는지 네.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경찰에 알려준다면 네. 현재 경찰의 어떤 시스템 또 전국망 이런 걸로 즉각 대처를 하고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옛날에 비해서는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실종자 지금 찾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은 네. 저는 세계 최고라고 세계 얘기하고 최고다. 싶어요. 근데 이제 과거의 문제거든요. 장기 실종이 됐던 우정선 양처럼 과거 건인데 네. 부모님들이 먼저 이제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즉시 실종은 경찰서와 함께 한다면 빠른 대처, 함께 동행하고 함께 찾고 하다면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예. 장기 실종 부모님에 대해서는 건강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건강해야 된다. 네. 일단 건강하셔야 된다. 그럼 제가 이제 가장 오랫동안 찾았던 분은 87년 만에 찾은 분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 어린 씨를 유괴돼가지고 중국에서 컸던 분인데 93살에 그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고 네. 아까 그 정선양처럼 비슷한 누군가에 의해서 지방에서 발견돼서 네. 고아원에서 크다가 네. 나가서 남의 집에 그 호적을 받고 살다가 53년 만에 가족을 찾았거든요. 네. 형제들을. 실제로 서울에 지금 홍천동에 서울에 계시고. 네. 근데 제가 이러한 장기 실종권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 몇십 년 만에 돌아가시고 쓰러지고 뭐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장기 실종 부모님에게 네. 건강하시고 잘 이겨야 된다. 이겨내면 또 건강하시면 돌아올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자, 그럼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종 가족들이 등록되는지요? 네네. 실종 아동이 발생해서 가족들이 이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은 48시간이 지나면 네.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연계됩니다. 그러면 실종 가족에게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들을 안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받은 서류나 이런 신청을 하면 서류 검토를 통해서 뭐 다양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뭐 가족 지원과 관련된 뭐 네. 의료비 지원이든지 뭐 상담 지원이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실종 아동의 날 특집 방송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요. 3부로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3부에서도 실종 아동 한소희 양의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장기 실종 아동 인식 재고를 위해서 제작한 노래죠. 너의 것과 같기를입니다.